물론 문제집도 풀어주고 같이 수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이 역량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묻는 말에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가 계속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들을 도와주는 또 마법의 문장이 뭐냐, 문장으로 대답해라. 이거? 저거 하지 말고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을 갖춰서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학 역량을 많이 강조하니까 어떤 역량을 어떻게 길러주면 좋으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수학 아카데미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초등 저학년 때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진짜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량의 100, 시험의 빵이다,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중학교로 가면서 점점 시험 공부의 비중이 올라가다가 고등학교 되면 사실은 역량보다는 시험 공부에 몰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역량을 길러주면 좋으냐, 어떤 문제집을 어떻게 풀어주면 어떤 역량이 올라가냐 궁금해 하시는데, 문제는 문제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또 이제 사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역량까지 다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그런 훈련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해가지고 야 구구단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훈련들은 학교에서 다 해주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면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손쉽게 특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언어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도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부모님도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생각보다 못하고 있었구나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묻는 말에 대답하게 만든다. 저는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리다 보면요, 수학 문제를 틀리는데 대충 읽고 아무거나 구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2400, 1600, 8, 4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잘 읽어보지 않고 2400, 1600 막 더하고 아무거나 거기는 곱하고 더하고 빼가 나눠가지고 그럴듯한 숫자를 내는 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요, 문제를 똑바로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수학적인 역량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물어본 거에 아이가 똑바로 듣고 똑바로 대답하고 있는, 이게 수학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수학은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감정을 캐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은 논리적으로 뭘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캐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파이가 뭐예요? 파이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3.14요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3.14라고 하면 되게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만약에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거는 휴대폰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약에 80만 원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답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대답을 안 한 거죠. 대답 안 한 거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되냐면,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휴대폰이 뭐냐고 물어봤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어 라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수학에서 이런 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이 파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지름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파이라고 해요.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의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어렵죠?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원의 지름이 1일 때 그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파이다. 그리고 파이는 3.14도 아니야. 파이는 3.14, 15, 92, 63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기니까 3.14까지만 주로 얘기하는 거지 3.14라고 정해진 값도 아니야. 그러니까 파이를 3.14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물어봐요. 먼저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싫어할까? 그럼 애들이 3.14라고 얘기하면 싫어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왜? 그러면 3.14는 파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에 대한 질문이지 파이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니까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삼각형을 대충 그려놓고 밑변을 7이라고 해놓고 요 길이, 빗변의 길이를 6이라고 해놓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넓이 구해봐. 그러면 그냥 7 곱하기 6 나누기를 해버려요. 왜? 그냥 거기 있는 숫자를 조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내가 지금 뭐 물어봤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지. 그럼 뭐가 필요해? 밑변 곱하기 높이를 반으로 나눠야 돼. 그럼 밑변이 뭐고 높이가 뭐야? 이런 거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연습이 애들이 생각보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있는 값들을 대충 더하고 대충 빼고 대충 나누고
나눠서 그럴듯한 숫자를 만들어내요. 문제에 아무 의미 없이 1.9랑 2점이라고 적어놓으면 그냥 아무 맥락 없이 4라고 적어낸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1.9랑 2점이랑 더하면 뭔가 답이 나오고 생겼거든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고 잘못된 거를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똑바로 읽어가 아니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에 굉장히 연결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의를 계속 물어봐주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크면 어떻게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학에서 조금 크면이 뭐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이 뭔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생각하다 보면 아 수학에서 조금이라는 건 없구나. 조금이란 말은 수학에서 통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뭐냐면 수학에서 정확한 정의의 용어들이 있다는 거를 쓰게 해주는 거죠. 원이 뭐야? 동그라미 아니에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 킬러 문제를 접하거나 하면은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함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연속 함수일 때 미분 가능할 때 이런 말들이 막 들어가요. 그럼 미분 가능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정확히 모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유형으로 커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저는 용어의 정의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어떤 지경에까지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냐면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걸어갔는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엔 배드민턴 배우니까 어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 그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잘 가르쳐 준다는 말의 정의가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약간 부글부글 했지만 알았어. 그럼 네가 배울 때 재밌게 배우고 있냐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재밌다는 말의 정의는 뭐냐? 기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이 물론 사회성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장으로 대답해라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대답해라. 왜 문장으로 대답하는 게 중요하냐? 아이들이 단어를 던지면서 대답할 때는 대부분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찍느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가 뭘 물어보고 나서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높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높이 아니라고 하면은 대각선? 아니야. 그럼 밑변? 아랫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왜?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뭔가 앞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던져서 자꾸 답을 맞추려고 하는 거를 막아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장으로 대답해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삼각형이 뭐야? 물어보면 세모?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삼각형이 뭐야? 그러면은 각이 3개 있는 거예요. 각 3개여도 저는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장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삼각형이 뭐야? 라는 질문에 애들이 처음에 막 아무거나 막 던져요. 세모? 각 3개? 가 아니라 삼각형이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잘 얘기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 찍지 않고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 마법의 문장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문장으로 대답해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학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느냐? 물론 문제집도 풀어주고 같이 수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이 역량적인 측면에서 이 아이들이 수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자꾸 뭔가 되게 헛도는 것 같고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결국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정말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인데 저는 그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묻는 말에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똑바로 읽어 아니라 묻는 말에 대답을 해 라고 말해주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묻는 말에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용어의 정의가 계속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거. 원이 뭐야? 삼각형이 뭐야? 사각형이 뭐야? 넓이가 뭐야? 미분이 뭐야? 적분이 뭐야?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것들을 도와주는 또 마법의 문장이 뭐냐? 문장으로 대답해라. 저거 하지 말고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을 갖춰서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정답률을 올리는 걸로는 사실 중고등학교까지는 커버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결국 우리가 물어보는 형태에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